7시가 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 오선민 선생님의 신간 이야기 하여와 일상의 애니메이션 그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선민 선생님 그 신간 축하드리고요. 저는 책이 없네. 저는 그 인공공간 세종에서 총무 맡고 있는 강평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고요. 그다음에 작가님의 그 미니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Q&A로 할 건데 그 Q&A 아직 그 질문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뭐 현장에서 조금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저기 글 쓰시느라고 나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저희 그 일주일 전에 엄청 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걱정했거든요. 제가 그 사건이 끝나고 이러다가 전 북토크가 생각나더라고요. 북토크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보니까 한강 선생님께서 이 계엄과 이 탄핵의 국면에서 그 스웨덴에 가서 그 우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고요. 퀴즈는 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엄숙한 부분인데 이거 일단은 그 퀴즈를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치는 무슨 논술 학원이 아니고 이웃집 토토로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달리 맞춰주세요. 저기 다현쌤이 맞추셨는데 저기요 밑에 손을 들고 너무 급하게 이거 연수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문제로 하고, 네, 잘 맞추셨습니다. 남자 선생님께서 맞춰주셨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요 메이가 많이 기다리는 거는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메이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토토로를 볼 수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이제 연습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엄청 깁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는 마법이 있었는데 잃어버리게 되죠. 저기 홍보에게 화를 내고 간다는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 아까 저기 잠깐만 기다려. 일단 잠깐만 어린애에게 일단은 성아에게 먼저 보겠습니다. 뭐야? 빗자루로 보여줬어. 빗자루로 창의적이네요. 파식을 합니다. 거의 세계는 건 아니고 여기 뒤에 계신 선생님 제가 성함 안 보여가지고 네 선생님. 남의 시선. 남의 시선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 돈? 네 돈이라는 속도 맞습니다. 네 저기 누구세요? 네. 돈이라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돈이라는 속도를 했기 때문에 못 갔다. 161페이지예요. 이거는 이제 요 다음 문제는 정말 책을 잘 읽으시면 거기 좀 영화를 봐서도 잘 모르고요. 책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장면이 있었나 하는 게 있었는데 세 번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아버지 서재에 뭐가 생각이 있는데 자 보라쌤 조모문화요. 조모문화. 저희가 인공공간 세종에서 작년에 올해 국회도를 가려고 했는데 지진으로 못 갔거든요. 근데 조모문화라고 하는 게 그 애니메이션하고 상당히 아니라 연관이 많은 그래서 지금 상품 드렸나요? 저거는 이진지 선생님께서 그 일본에 갔다가 지브리 박물관인가요? 거기 가서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열기가 높이 상품들이 네 번째 가인데요. 이거는 센가치로 해방불명에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큰 강의 신인데 원래는 오물신으로 됐죠. 바로 선생님 다시. 네? A, B가 있는데 A하고 B입니다. 좋은 다시하고. 네. 가운 세명 아닌가요? 둘입니다. 네네. 둘만 얘기한 게 정답은 2개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아까 가운데고요. 네.
그리고 가훈아시아. 그런데 선생님 생각하는 한 분은 더 누굽니까? 네? 제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278페이지.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는 갑자기 할머니가 됩니다. 젊은 소피는 자신감이 없어서 늙으면서 달라졌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늙음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선생님께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소피는 육체의 생기는 이렇지만 어떤 생기? 한자입니다. 한 단어고 맥락을 능동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이게 끝나면 이분이 그 나중에 설리반하고 얘기할 때 한판 탑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 굉장히 무기력했고 그 모자 가게에서 일할 때 굉장히 무기력했는데 그 신체는 늙었지만 뭐에 대한 생기가 있죠. 한판 뜬다. 네, 반하셔요. 생애 생기. 비슷했는데 생 아니야? 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은 이게 좀 정답. 어렵네. 네? 신의 생기 여기 생기 말이에요. 생하고 신하고.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학살 떴다는데 뭘로 학살을 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먹 아니고 네 선생님. 말의 생기. 맞습니다. 여자가 바꾸면 주인공들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전 작품을 바탕하는 질문은 한결같았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맨 마지막에서 이 구도가 뭐였냐면 세계의 악마성을 다뤘잖아요. 나우시카도 그렇고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마성이 있는가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워딩을 안 맞춰줘도 그 뜻을 맞추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안달 선생님 드디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판이었는데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답은 그대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대들, 그러니까 세계가 아니라 그대들에게 악마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마이토가 자기 짱돌로 머리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의 악마성, 자기에 맞는 걸로 해서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책 읽고 많이 해주신 걸로 하고요. 자연스럽게 오선민 선생님의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는 즐거움하고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나눴는데 마지막에 책이 출간이 돼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랑 이 책에 대한 제 느낌을 이제 지금부터 또 새롭게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말씀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성덕들이 모인 만큼 저는 성공한 작가가 됐네요. 그래서 감독님 출퇴근하실 때 그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서 있어 보는 것이 지금 이제 꿈인데 이렇게 이 위대한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시 얘기해보는 세미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동안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아침 낭송팀에서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낭송을 해주시고 질문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조금 준비를 한 것 중에 질문 중에 어떻게 애니미즘이랑 미야자키 하야오를 이렇게 붙이게 됐느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해주면 좋겠다,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미야자키 하야오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애니미즘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강필쌤이랑 중간에 올해 초였나요? 어떤 농담을 한 그 계기가 이제 그 계기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책의 출발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필쌤이랑 지나가다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강필쌤이 답은 그때 모르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 글을 세우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보통은 제가 여쭤보면은 없잖아요가 이제 대부분이 많고 그럼 왜 없을까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안 보이면 없나? 이런 생각이 내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차올라서 있다는 게 뭘까, 없다는 게 뭘까 이런 키워드로 생각을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로. 저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있다는 게 뭐고 없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키우고 최근에 더 그런데요. 이제 집에 물건들이 진짜로 물건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란 거는 돌아서면 뭐가 나타나 있고 돌아서면 비로 나타나 있고 아무리 비워도 또 들어와 있고 이래서 사고 버린 사람은 저지만 혼자 크는 게 아닌가 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사물 물건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식물 말고 진짜로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또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타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그 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라고 하는 19세기 인류학자가 애니미즘이라고 무문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정리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은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다. 이건 이제 그 타일러의 정의입니다. 타일러의 정의인데 사람들이 어떤 세계의 사람들은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의 하나로 애니미즘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요. 만물에 영이 있다는 요 정의가 있다 없다론가 물건에 대한 저의 관심을 이렇게 응축시키게 하게 된 계기가 있고 그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물건에 대해서 안 부딪힌 건 아니지만 조금 사고 버리더라도 조금은 편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영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키워드를 이제 여기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물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거리가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차원에 가서 영혼이 있으니까 만물은 힘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욕망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이 있다. 그래서 우글우글 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있는 공간에서 약간 이렇게 이제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물이면은 다 떠들고 다 좋은데 어디까지를 만물로 내가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로 안 좋은 것도 영혼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죠.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에게도 영혼이 있어서 내 주변에 그 해칠 수 있는 것이 떠들거나 노래하는 걸 내가 내버려 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만물의 모든 것이 영혼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이제 제 홈페이지 질문에 나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 분이 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질문이 이제 구체적인 누구를 지시한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 사람은 그냥 없어져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라든가 이거는 없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생각도 우리는 충분히 할 법한데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에게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된단 말인가? 이 말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생각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만물이랑 어쩔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다가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생각이 더 안 나가서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거를 사고 연습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게 여기 물에 영혼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나요? 이렇게 이제 막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예술가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관적으로 이 느낌 어디서 많이 익숙한데라고 해서 갑자기 미야자키 하야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 감독님이 새 작품이 올라온다는 소문이 드디어 들려가지고 뭔가 직관적으로 저 작품을
왠지 저 작품을 보면 뭐가 많았는데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 작품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고 싶다. 그거를 보고 이제 애니미즘이 뭘까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거리는 캐릭터를 되게 많이 그린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도 애니미즘하고 이 감독님의 키워드가 만난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겠다 혹은 이 대박 유명한 감독의 영화를 세미나에서 이문세 대박 나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신으로는 새 영화가 이제 거장의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으면 이 초기작부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기대도 있고 이런 복합적으로 그 작품을 이제 친구들이랑 보기로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읽자 매주 한 편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미리 읽기 시작을 했는데 미리 이제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이렇게 볼 때 뭐 아는 얘기, 좋은 얘기 이렇게 가고 처음에는 한 작품 한 작품 집중적으로 본 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우시카를 보고 그 다음에 라피ュ타를 보고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토토로쯤에 이제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토토로가 세 번째 작품인가요? 세 번째 작품이 토토로에서 이게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책에는 그 장면을 쓰지는 못했는데 토토로를 이제 소토토로, 중토토로, 대토토로 이렇게 있을 때 그 메이가 처음에 중토토로를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집이 옛날 집인데 그 집이 이렇게 우리 뭐 한옥도 왜 대청마루 있고 밑에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둥의 집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만화에 나오는데 그 집 바닥에 그 집 이제 오래된 집인데 쓰레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 병이 그려져 있어서 저것까지를 왜 그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 쓰레기는 사실은 그 장면 자체가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쓰다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토토로고 메이 뭐 사치기 자매니까 그 둘이 노는데 그 병 하나까지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저걸 손으로 그렸는데 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많다고 하는 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토로가 그렇구나 뭐 지금 심하게 많이 그리시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키키도 정말 많나?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많은 것 중에 쓰레기는 어디 있나 라든지 많은 것 중에 주로 진짜 뭘 많이 그리시나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는 키키의 도입부의 그 벌이라든지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이제 여기가 저의 결론인데요. 애니미즘은 쓸데없다는 것에 대한 쓸모를 나누는 세계관에 대해서 그걸 쓸모없다는 게 누구 생각이지? 라고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고법이라고 생각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쓰레기를 찾아가서 이제 작품을 보는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다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폭발한다. 감독님이 지금 디테일을 그리시는 걸 폭발한다는데 그게 800만인가요? 뭐 엄청난 많은 신들의 온천장이 나오는데요. 신들의 온천장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온천장이다 보니까 목욕탕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숙소의 이불 무늬? 그 다음에 온천이니까 뭐 물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불도 있고 뭐 다과상도 있고. 그러니까 복도에 정리된 온천의 짐? 아니 어디까지 그려야 만족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강평 선생님께서 이렇게 복도 끝에 만나요 이렇게 써주신 글에도 있지만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가마지 할아범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언제 그 피다가 버리신 담배꽁초?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저도 악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보셔가지고 책을 그러니까 불어가지고 책이 띵띵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 이게 일이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세계에 뭐가 많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그 전에도 뭐 좋아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 이 영화의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 주인공도 서사도 어떤 메시지도 있지 않고 모든 장면에는 내가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큰 감동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한테 안 보이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이거 귀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상대나 아니면 세상이 틀리거나 가짜인 건 아니다. 근데 그럼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볼 수 있나? 봐봐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천천히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디테일이 가진 어마무시한 힘이고 저 진짜로 애니미즘의 정의에 따라서 그 사물 하나하나가 그냥 되게 귀하게 그리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거는 뭐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이니까 이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는 팟캐스트 하나도 다 좋아하는구나, 가까이 느끼시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구나 이것도. 저한테 계속 쓸모와 이제 안 쓸모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 습관이 너무 켜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 책을 쓰는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는 건 제가 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공부를 하는데 만화영화를 봐서 너무 이거 노는 거 아닌가 노는 거 아닌가 노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저의 그 마지막 문턱은 아닌데 쓸모 안 쓸모 그러니까 진짜 공부해야 될 거는 무슨 어떤 경전이고 만화는 노는 거고 그러니까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을 읽어야지 공부를 한답시고 야 노냐 만화를 보고 그러니까 만화는 책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낮고 이건 그냥 여가고 이런 위계가 진짜 그 끝까지 돌아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난 노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요. 진짜로 쓸모나 기준을 가져가게 되면 잘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과제가 있고 여기서 작품 통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이 보면서 또 하나 든 거는 어쨌든 그 많은 것이 2시간 몇 분의 영화 안에 다 집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이유는 캐릭터 가진 힘도 되게 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제 관객들을 어떤 데로 데리고 가는 집중력이 되게 있어서 여기서 약간 조금은 불편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물이 다 오라 다 좋은 게 아니고 2시간 안에 들어가면 처음엔 출연했던 게 버려져야 되고 어떤 게 계속 이렇게 편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물이 있는 게 아니고 감독님의 주관적인 주제의식에 따라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만물이 있긴 한데 내 맘대로 결국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스토리보드 제가 가장 진짜로 이 책을 쓴 거는 아찔할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쓰고 싶죠. 선생님들처럼 저도. 그런데 진짜로 읽고 쓰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쓰고 참고한 것도 저기 아트북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 사주신 책인데요. 연구실에서 있는 그 책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완전히 그림만 보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그림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초반을 다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의 애니메이터가 달려들어도 감독님이 다 이렇게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색, 선. 아니 그러면 많은 게 있는데 감독님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군주제죠. 왕이 모든 것을 결제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작품별로
이게 이제 시작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고 끝이 어디로 가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따져보게 됩니다. 따져봤는데 10편의 11편의 작품 중에 10편의 작품이 출발해서 뭐 이렇게 되게 갑자기 곤란을 겪고 동화처럼 조실부모하고 생각이 이론처럼 갑자기 계시로 부모가 변하고 고생을 좀 하는데 남을 좀 돕다가 이것도 동화에서 많이 보던 거고 근데 결론에 가면은 결론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결론이 어디냐면은 다시 밥을 먹으러 갈까? 다시 학교에 가야지 이런 거예요. 센과 치히로의 그 주인공 센이 엄청난 모험을 하는데 모험을 해가지고 학교 갈 거예요. 이제 전학 가는 중이니까. 그럴 걸 모험을 왜 한 거야? 이런 제 생각과 이제 계속 막 부딪혀 가는 건데요. 끝에 돌아갈 때가 너무 평범하고 아는 데고 그게 이제 제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얻게 된 데인데요. 이렇게 평범한 데로 돌아와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은 감독님이 가진 어떤 주제의식에 의해서 편집되지만 그 감독님이 가진 주제의식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말하고 잘 자는 것 이상은 아니어서 그 엄청난 주제의식 남을 도와라 그 다음에 친구를 살려라 뭐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모든 메시지가 감독님한테는 결론에 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먹고 사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진 않아야 귀착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있고 있었고 있을 것인 많은 것들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되냐면 그래도 좀 같이 잘 먹는 방식으로 여기 이 결론에서 일상이 가진 힘이랄까 많은 것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자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전부라면은 중간에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쓰레기나 캐릭터가 어디 간 거야 얘 이렇게 생각됐는데 어디가 잘 살고 있을 거고 이렇게 일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주 힘이 있는 사고방식이구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많은 것들이 있고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일 뿐이라는 점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제 살고 이해하고 지금 있는 일도 앞으로 있을 일도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청소하거나 밥 먹는 장면을 더욱더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있다,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어떻게 있으려면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과 오늘 하루 이렇게 있고 내일은 또 저렇게 있을 뿐이라는 소박한 결론을 얻게 된 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읽는 와중에는 이따를 공부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그 이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누가 누구에게 우산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또 토토로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 우산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고 난 그 우산이 저기 접혀 있는 것도 봤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게 각자 다 다른 거를 봤는데 이야기로 이렇게 엮여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각자 다르게 먹고 살지만 이야기를 하는 한에서는 그 함께일 수 있구나. 그래서 있다라는 거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서로 계속 말을 주고받는 형식 속에서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작품 한 작품을 분석하면서 제 생각도 많이 있지만 그 토론을 했던 그 느낌을 되게 많이 살려보려고 이 글을 쓸 때는 휘몰아쳐서 그 느낌이 사라질까봐 이렇게 친구들이 불어넣어준 기운을 받아서 쓰려고 아주 빨리 열심히 썼던 것 같고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퀴즈는 깜짝 놀랐네요. 주식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미니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하고 구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이 중에는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 맞추셨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그 셀카키로 보면서 치유가 얼굴이 엄마 아빠도 안 닮은 것 같고 되게 포뇨 같이 생겼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책에서 약간 평범함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그리신 건지 아니면 뭐 되게 막 의사이도 멀어 보이고 너무 치유에서 너무 다르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셔야 될지. 엄마 아빠하고 다른 치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만화 영화인데 되게 분석할 수 있는 이 레벨이라 할까요? 그 수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 색깔, 그 다음에 배경을 쓰는 수채화풍이냐, 뭐뭐풍이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고 전 감독님이 그 뚱한 얼굴을 그리고 싶었다가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아니면 제 식으로 바꿔 말하면 아, 내 삶에 뭐 만년필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모자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낌을 갖고 조금 친밀감을 느끼는 내가 변한대요. 뭐가 변하냐면 표정이 약간 변하는데요. 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표정이 약간 변하는 거고 오늘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에게 만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화가 되면 표정이 약간 변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활기 있게 변화하면 뚱한 것이 조금 침착해진다 이렇게 돼서 특히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러니까 모델은 뭐 직원의 아이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심혈을 기울이신 거는 그 아이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얼굴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캐릭터로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인상이 덜하달까 이런 것도 있고요. 감독님이 정말 그리면서 즐거워하시는 거는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름이 우리도 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들어간 어떤 그 살처짐 이런 것이 주는 걸 펜으로 옮겨보고 싶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런 설명을 과감하게 넣으셨는데요. 그 우리가 납득이 못할 바는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이 정도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에서 관객한테도 많이 열어두신 것 같아요. 당신의 방식으로 이해를 찾아가는 거고 있을 법한 논리가 되게 이유가 많은 거니까 어떤 데에서는 그 아까 이제 지로 퀴즈도 되게 좋네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초반에는 말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약속을 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그런데 이 센가치로 다음부터 하울의 소피 같은 경우에 막 거짓말하고 앞뒤 말 다르고 그러니까 말의 힘 같은 걸 진실한 말 이런 거보다 좀 더 다채롭게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데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점점 더 열어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체도 그 이제 센가치로 그다음이 하울이고 그다음이 포녀네요. 포녀는 다 그림이 이 선을 쓰지 않고 면을 쓰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색깔 저기까지 뭐 파란색 뭐 이렇게 나무색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 선을 이렇게 파스텔로 뭉개시는 거죠. 말에 있어서도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어디서 누가 가를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명한 표정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선생님. 선명함에 대해서 이게 센가치고는 선명하게 침착해지는데 뒤로 갈수록 주인공 표정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마지막 작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명도에 있어서도 좀 줄어든다. 네, 선생님. 제가 봤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제일 통틀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모노노케임의 아시타카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막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아시타카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좋네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오선민 작가님께서는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고 왜 그러신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타카라는 캐릭터는 다시는 없는 캐릭터인데요. 그 아시타카야말로 그러니까 그 아시타카도 지나가다가 멧돼지가 이렇게 그냥 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근데 그 덕분에 이렇게 모노노케 히메라는 산의 공주를 만나게 되는데, 아시타카가 얘가 이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서로 싸우는 두 집단 사이에서, 숲과 제철마을 사이에서 둘이 모두 같이 갈 수는 없냐고 이 적대감을 가르는 주인공이어서, 결핍감을 가지셨다기보다, 제가 모르지만, 선생님은 모르지만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발받는 지점은, 아시타카가 그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걸 이해하려고 달려들죠. 나는 왜 저주를 받게 됐을까? 얘는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철은 왜 필요한 걸까? 그래서 아시타카가 저한테는 모든 곤란함과 이해 불가능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적인 히어로인데요. 그렇게 꿈을 꾸신다면은 그런 세상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아시타카에게 끌리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주인공이 제일 좋은 주인공이죠. 우리한테는 이게 왜 이러나, 이런 주인공 중에 역시 마지막 작품의 그 주인공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작품 이름이 마이토네요. 마이토라는 그 주인공이 이해를 더 해보고 싶은 캐릭터인데요. 그 주인공의 기본적인 태도는 나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근데 우정론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책 속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건데요. 그 마지막 작품 혹시 보셨습니까? 마지막 작품은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세상도 싫어 이런 소년이, 그래서 아빠 싫어, 엄마 싫으면 뭐가 싫어? 내가 싫어. 그런데 이제 책 덕분에 책의 화신인 외가리 남자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따라야 할 누군가는 없는 거야. 싫어할 누군가를 앞에 두지 마. 이런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작품이 책과 친구가 되더라고요. 앞에 10개는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직접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 누구라도 도우라는데, 마지막 건 책을 두루 보면서 뭘 해보라여가지고, 앞에 10작품은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주인공들이었는데, 그리고 앞에 10작품은 다 소녀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에 뭔가 고민을 해봐라는 데에서 소년 주인공이 돌아와서 그런 부분 더 생각해보고 싶고, 마지막에 마이토 가방이 너무 커가지고 기본적으로 짐 많은 걸 안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책가방이 너무 큰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소년이 혼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너무 지금 제 망상인데요. 그렇게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돌입하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 감독님이 너무 기다려지시죠? 우리가 이럴 때 지금은 퇴근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8시에는 퇴근을 한다고. 지금도 그리고 있다. 아까 뭐 세계에 대한 퀴즈도 나왔지만, 세계에 대한 적이에서 그대에 대한 적이로 자기 안에 더 많은 게 들어있다라고. 세상에 뭐가 많아. 아까 이제 제가 나 뭘 말고 밖에 뭐가 많아 이런 거라서 애니미즘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마지막 작품은 밖에 뭐가 많은 게 아니라 네 안과 네가 읽을 것에 더 많아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힘이 이제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요.
네, 오. 그 제목 중에 일상의 애니미즘이라고 네. 해서 처음에 오선미 선생님께서 요리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빨래개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일상이니까. 맨 끝 부분에 책 읽기 그러니까 다들 책 읽기가 일상인가? 예외적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작품에서는 네. 책 읽기가 일상인 책기가 거죠. 일상으로 들고 이 표지 중에 이 표지 디자이너를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그때 빨래 정말 나의 글을 읽어주셨더라. 이 빨래를 아까 이제 제가 쓰레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동시에 이제 인상적인 게 빨래가 온다. 첫 번째 작품에 빨래가 없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빨래가 끝까지 나온다. 이게 무슨 철학을 반영하는 건가?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진다. 순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누군가는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할 거냐? 이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돌리려면 저는 이게 만물의 영에 따라서 출발했지만 새로움을 느끼는 것도 활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정의로 가져와 봅니다. 선생님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서서 말씀을 드리세요. 서서요?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세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으시고. 다 잊어버렸네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그린 애니메이터 감독님도 네. 그리시지만 이 애니메이터들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 그 달리께서도 그 오섬 선생님께서도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네. 근데 처음에는 예전에 달사롱 세미나 할 때는 왜 빨래를 말씀하시지 쓰레기를 왜 말씀하시지라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상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이런 사건들과 함께 내가 일상을 보지 못하는데 일상들이 못했던 일상들이 너무 감사했구나. 지금 상황에서 이 곤란한 이 상황이 돼서야 일상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를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세계를 본다는 것 그것과 함께 오선미 선생님께서 책에서 말씀해주시는 그 일상과 그 일상이 내가 뭐 빨래 개키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저도 이제 주부지만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이잖아요. 네. 그림자 노동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숨겨진 그 많은 일상의 어떤 그 고마움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하면 일상을 이제 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거냐, 일상이 뭐냐. 여기서 그 별게 없죠. 자야 되고 안 주무실 수 있으니까 하루는 될지언정 안 자면 안 되고 안 먹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요. 돈을 번다는 걸 떠나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꾸려 나가지 않는 사람은 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놀고 4개밖에 없죠. 이 4개가 사실은 전부고 이 4개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거는 우리는 산다라고 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모험과 어떤 대의 명분도 여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지나다 보면 나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일 저는 많습니다. 많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많고 그러더라도 그 모든 후회와 반성이 돌아올 때도 오늘 하루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이번 주 같으면 뭐 아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 생각 저는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가지고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생각하셨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선명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는 거죠. 제 아이들도 키우지만 누군가가 커야 되잖아요. 누군가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해야 될 건 하는데 밥을 하는 거 왜 이게 너무 선명한 문제여서 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왕복 운동을 우리가 했는데요. 달살동 팀에서 뭐 편당 셀 수 없을 만큼 진짜로 쪼개보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 개인에게도 조금 선명해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모티프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라퓨타부터라고 생각해 두 번째 작품인데요. 거기 우리의 주인공 파즈가 그 바쁜 와중에도 파즈 가방 안에 식빵, 계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사과, 디저트. 뭐지? 이렇게 갖춰 먹는 거야? 지구가 멸망할 건데? 그렇죠.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먹어야 되고 내일 그러니까 멸망할 거야. 그 앞에 점심 먹었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누구랑 먹을 거고 뭘 먹으면 되는 거고 좋게 먹어야지인데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격식이 있게 끝까지 자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본다? 그럼 그 다음 작품이 토토로 이제 밥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이제 빨래를 개키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든 작품에서 빨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환의 힘, 그 다음에 설거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이죠. 그거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요.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소미 스님이 딴두 분이 네. 빨래를 아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공격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돌아보시면서 얘기하시죠. 고생하는 건 다를 수 있죠. 네. 묵묵부답이요. 또 어떤 점을 영화에서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네네. 달리자요. 혹시 얘기해 주셔가지고 생각나는 와이프 불렀을 때 엄청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가고 네네. 취미로 뭐 기차 타러 갈 때 옷 네네. 다시 갖춰 입고 가는 네. 것도 약간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아주 책에도 마이토가 옷을 입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라퓨타에 나오는 우리의 남자 주인공 파즈는 그러니까 장면에 안 나와요. 이제 감독님이 파즈가 원래 밥 차렸는데 누가 잡으러 와가지고 못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샌드위치랑 이거 챙긴 걸 그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걸 갖고 왔구나 얘가 아주 현실주의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언제 어디서나 이 일이 그러니까 잡혀가더라도 안 잡혀가더라도 좀 더 벌어질 거를 잘 보면서 중요한 걸 생각하면서라고 할 때 먹는 게 있는데 이 마이토는 처음 장면에 엄마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품 전체를 보면 마이토는 앞에서 너무 이제 격식을 갖고 차려입고 단추 다 채워야 움직이는 걸 감독님이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그린 이 의미를 작품 안에서 보면 점점 마이토가 옷이 계속 벗고 있어요. 하나 둘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품 한 3분의 1쯤 넘어가면 난닝구 바람이에요. 얘가 옷을 다 벗었네. 언제 벗은 거야? 그럴 정도로 이게 흐트러져 갑니다. 그러면 이 작품 안에서는 이렇게 갖추어 입는다는 것이 마이토에게는 되게 미숙하고 유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고집에 갇힌 상태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씬을 분석할 때 작품 세계 전체에서 가지는 이런 테마의 중요성이 있고 작품 안에서 이 옷을 벗거나 입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게 돌아다니는 방식이 있는데요. 10편 앞에 10편은 다 조금 더 정돈된 게 좋아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근데 이 마지막 거는 모든 게 부서진다 해서 끝나고 특히 마지막 주인공이 깨끗한 마이토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이제 옷이 좀 더러워지는데 끝에 가면 새똥을 뒤집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빨래론을 역행하고 있는 거고 더럽혀진 옷은
이렇게 5년 뒤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마지막 작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를 문제의식에 따라서 좀 바꾸어 변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작품도 액션 활극이라고 하시고 이런 기준 틀에서 이제 누가 옷을 잘 입나 담배 누가 피나 뭐 이런 거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옷 잘 입는 거는 붉은 돼지가 일단 그렇죠. 느껴져요. 네네네. 바바리. 근데 그 붉은 돼지 좋네요. 붉은 돼지도 나중에 막 그 얼굴이 엉망이 돼서 지저분해지네. 번듯하게 살아있었는데 붉은 돼지 좋네요. 책에서 독파이트라고 개싸움. 그럴 때 선글라스를 벗게 된다. 네네네. 자기의 이렇게 도도함,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내려놓을 때 더러워진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중에서 바람이 분다가 네. 있었는데 뭐 여기 그 책에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바람이 분다라는 게 뭐 비행일 수도 있고 실제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분다에 대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생각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특별히 좋아하는 테마, 그 다음에 어떤 주제, 헌신하라, 일상을 잘 돌보라 이런 것도 있고 테마, 모티프 이런 것 중에 먹어야 산다도 있고 씻어야 산다도 있고 걸어야 산다, 읽어야 산다, 이제 산다, 애니미즘, 생명력 이런 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바람을 되게 많이 그리고 싶어 하셨어요. 실제로 바람 제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뒤에 공부하고 읽은 책 중에 바람과 관련된 병기나 비행기를 그리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생떼지베리이고 작품은 인간의 돼지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생떼지베리가 이렇게 비행기 조난되는 이야기인데요.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안 날아보셨죠? 네, 비행기 타는 거 말고 몰아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도 중요하셔가지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직접 생테지베리의 비행을 따라 하시고 막 그때 이런 거 먹었겠구나 작가가 이러시고 막 멀미하시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난다는데 난다는 것을 이게 그림을 그리려 치면 되게 곤란하죠. 나는 걸 그래서 키키가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갑이 있는 거 안에 애들이 타고 다니면 덜 날리는데 키키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껍데기 없이 날아야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다 그릴 거야 이래가지고 자르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주인공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라퓨타의 도란 그 비행기가 이렇게 중간에 그 갑이 없어가지고 돌아갈 때 머리 묶고 이렇게 날려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난다는 거를 그린다는 거는 너무 많은 또 이제 바람을 그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아시타카, 좋아하시는 아시타카가 말 타는 거 그릴 때에도 누가 막 이제 그 아이디어를 쓰는 사람이 그 말은 이런 말이면 좋겠어요. 뭐 아시타카가 이런 멋진 옷을 그리려고 치면은 흔들거리는 말 위에 있는 거 그리려도 그걸 맞추고 너무 일인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셔서 바람을 그리시는 걸 좋아한다는 건 아무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가만히 안 있는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어제 옳았던 것이 내일 달라진다. 없었던 것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를 그러면 그런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움직이는 것과 아주 낮게 움직이는 것이 주는 이 고도 차이의 폭력성 그게 이제 라퓨타라는 데는 아주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는 저공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시대가 더 높이 더 멀리 가장 높은 데서 아래를 장악하는 관점을 가지라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난다는 것이 주는 위상학적 차이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빤히 보이는 거에 대한 군림하는 시선에 대한 것도 경계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너무 낮게 달면 근거리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우 조금 하는 거 이런 거가 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너무 높게 잡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내가 다 정리해 주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다양한 높낮이에서 자기 눈높이를 가져갈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 자체도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어떤 주인공이 서사를 다 깨는 이야기라기보다 이렇게 저렇게 누가 읽어도 어떤 눈높이에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역시 마지막 작품은 날지 않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이렇게 뜨는 행위라고 우리가 그 동사를 가져가는데요. 마지막 작품은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무의식 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게 추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장치를 쓰는 것도 조금 다른 부분이어가지고, 난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어떻게 가져가시는가고, 그 마지막 작품은 난다가 아니고 전체 바다 이미지 항해를 해서 그 새들이 좀 날아다니긴 하는데요. 새들이 앵무새 걷고 있고 좀 날 수 있었던 펠리컨 같은 주인공도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내려놓으신 마지막 작품. 역시나 다음 작품이 오면 이 모티프를 어디서 이렇게 더 키우시는가가 기대가 되고, 난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파란색이 엄청나게 강하게 색감으로 오고, 지브리 색깔 자체가 블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란색인데, 만약에 걷는다고, 마지막 작품은 걷는 것도 식충식물 가득한 숲을 돌아다닙니다. 조망이 거의 안 되는 데를 돌아다녀요. 날면 좀 조망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뜨기 때문에 밑바닥 조금 보이는 거고 더 크게 보이고 이러는데, 마지막은 거의 헤쳐가다시피 하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서 난다라는 모티프가 이렇게 꺼진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감독님한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오늘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만화책의 후반부쯤에 가면은 나우시카가 오무의 점에게 둘러싸여서 오무의 심연에 가서 이제 그 허무를 만나고 허무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이제 점액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거기로 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이미지가 만화책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허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강렬한 이미지들은 보통 재현이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거신병이라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허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허무라는 주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후의 작품에서 풀렸을지가 좀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해져가지고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무라고 이게 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무에 대해 허무하지 않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토토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빗자루를 타고, 그런데 허무하는 게 뭐 어떻게 그 단어를 가져가는지의 문제겠지만, 해서모에라든지, 그리고 특히 만화 나우시카에는 나우시카가 뭐 이렇게 부패한 세계, 악마 같은 인간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선한 질서를 이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좋자고 한 일이 오히려 더 모두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것도 이 앞 사람들 다 한 거야. 그들도 뭐 변별지 못하게 다 나고 죽었어. 이런데 이제 이르는 장면이어서, 해서모에라든지 이 모험에 대한 어떤 결론에 대한 상상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이 11편 중에 돌파한 작품은 바람이 분다라고 지금 떠오릅니다. 바람이 분다는 이 어떤 거냐면요, 이 비행기를 너무 만들고 싶은 기술자가, 근데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만들면 그게 이제 아무나 만들 수가 없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가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추구할수록 국가가 벌이는 어떤 거대한 전쟁의 도구가 되죠. 그럼 나를 접느냐? 오펜하이머를 못 봤는데 이 딜레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내 욕망과 내 공동체의 욕망이 다를 때 이런 게 나온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작품에서 그 비행사가 아무리 자기 꿈을 해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해도 이 지로가 만든 비행기가 가미가제 비행기가 되죠. 근데 자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게 어떤 트랩에 걸리고 하나하나 비끄러져가지고 살상무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로가 내 인생 이게 뭐야? 왜 한 거야? 말리는 사람들 아니면 내 꿈을 접으라고 했던 그들이 옳았던 건가를 생각하는 장면을 넣을 법한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거는 지로가 상심하는 걸 그린 게 아니고 그 제로센이라고 하는 비행이 완성되기 직전까지만 그린 거예요. 허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주신 질문을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답을 드려보면은 결과를 안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인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작품이 그 마지막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져라는데 이게 되게 어마무시한 메시지죠. 내가 한 어떤 일이 남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그게 아찔하게 그렸는데 마지막에 너무 비행기 잘 만들어가지고 시험 비행하는 걸로 작품이 끝납니다. 작품 끝나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거를 감당을 하는 것이 마나 나우시카의 나우시카는 이렇게 쭉 자기 안으로 이렇게 침잠에 들어갑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될 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림이 이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데 지로는 그게 허무하다라고 해서 비행기, 그러니까 허무하다라고 해도 지금 오늘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고 그 허무함게 하는 그 길을 찾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지로가 웁니다. 반성도 뭐 전망도 아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리는 게 저는 감독님이 나우시카가 허무한 걸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좋은 예술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시각 예술이고 시각이 점유해버린 문화를 이렇게 막 추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도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 붙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저도 이렇게 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이 책을 쓰려고 해도 나무를 베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메시지를 제가 썼는데요. 이 정도는 진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도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안 해야 될까요? 를 이제 증폭시킨 질문을 본격적으로 넣어서 내가 한 일에 옳고 그름의 인과를 감당할 수도 없지만 계속 꿈꾸는 자에게 허무라는 단어보다는 감독님이 좀 더 큰 단어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좀 작게 가지고 가신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장면이 진짜로 지금 주신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어렵게 그리셨고, 그 마지막 장면은 바람이 분다 전체를 생각하면 중간에 자연재해가 한 번 나와요. 이거는 거의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인 어떤 것도 안 좋은 일을 치닫고 자연이 벌인 어떤 것도 다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그리고 생각이 점점 더 잘 되고 있는데요. 허무하다는 거는 그게 되게 강한 주체 의식을 동반하는 단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내가 허무하고 뭘 했어야 되는구나, 하지 말까?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에게 허무란 단어가 오는데, 인과 전체가 내가 이렇게 다 주재할 수 없으면 좀 안 됐고 이렇게 잘못을 하고 또 가야 되고 하는 자를 그렸다는 점에서
만화 나우시카보다는 뭐 감독님은 진도 많이 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유치할 수도 있죠. 잘못했어.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실 겁니까? 뭐를? 네. 네. 저는 선생님 그 뭐지 머릿말에서 그 감독님이 그 아침 저녁으로 만물에 아니라 있었던 네. 물건들한테 인사를 한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내 주위가 비어 보인다면 네. 그거에 좀 의미를 부여 못하기 때문에 네. 뭐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약간 그렇다면 그렇게 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좀 그런 다른 이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미움이라던가 아니면 네.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자기에 대한 혐오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키키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남의 평가나 그런 아니면 돈이나 뭐 그런 아니면 아버지의 그런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약간 비롯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또 키키에서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이 뭔가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면도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요, 다른 이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단절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그런 것들이 조건부 같기도 하고 되게 있어야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거기에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다루어 가야 될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지금 머릿속에서 캐릭터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초반에 많이 나오고, 얘를 그게 이제 거기에 감독님이 많이 그리지를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남장 선생님 말씀대로 누구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이 어떻게 뭐 돈에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 사정이 어떻다거나 역사적으로 내 것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못 본다라고 특별한 이유를 붙여서 그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종종 자기에게 빠져요. 그냥 문득 잘 못 보게 돼요. 라고 감독님이 생각하셨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더 분석하면 재밌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걸 안 그리셨을까? 이것 때문에 네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에 대해서 키키 같은 경우도 뭐 따지고 따지니까 얘가 이제 어떤 시선이 누구를 질투했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을 그리시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탓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혼자 있나라든지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고립감, 뭔가 주변을 보면 좋긴 하겠는데 안 봐지지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이유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요 생각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뭘 선택하거나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고립을 느끼는 것도 조건 때문이고 그게 이제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는 혹은 고립이 상대 때문일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책에서 쓸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것을 본다고 해서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을 할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계속 볼 수는 없을까라고 할 때 이제 문제를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뭔가를 보려면
자기 삶에 대한 소박하지만 진실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포인트에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탓할 것도 없죠. 가끔 우리는 잘 안 돼요. 가끔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못되게 있네요. 그런데도 또 생각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과제가 계속 올라요. 네, 어떻습니까? 네. 또 아까 네, 아까 질문이 준비했다고 뒤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생마치로에 나오는 유바바의 아들 오 예.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또 가오나시도 그렇고 서울에 나오는 이제 마녀가 이후에 되게 귀여운 할머니로 변하고 앞에 말씀드린 캐릭터는 귀여운 캐릭터가 되는데 그렇게 변하게 한 감독님의 의도가 있으신지 뭐 네가 귀엽게 보면 그렇게 나쁜 캐릭터도 아니고 나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안 좋다는 건 누구 입장에 서고 그 다음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모두가 공히 인정하더라 그래도 그 인과가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여기 힘을 어떤 식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우리 거고 우주의 거고 내가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가 선악의 구도를 자꾸 비껴나가는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의 수가 계속 엄청난 숫자대로 그 장면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악을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초반에 만화 있지 않습니까? 만화도 10년 정도 그리셨다고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만화 영화도 그 나우시카는 선악관이 조금 선명하죠. 그래도 그러면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있죠. 그 나쁜 왕들 이렇게. 근데 뒤 작품은 나쁜데 어쩔 수 없다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림체가 귀엽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귀엽다도 있는데 그 액션감이 되게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귀여우면 뭐 작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쫙 움직이니까 날아서도 움직이고 튀고 뭐 가만히 있는 뭐 어깨도 막 쫑쫑 끄덕끄덕 이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활기가 아기자기하게 모두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기자기 올라오는 것에서 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엽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나우시카를 만드실 때는 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 안 하셨는데 극장에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쟤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라퓨타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근데 애들을 재밌게 해준다는 건 뭘까 해서 토토로의 되게 끔찍한 영화일 수 있죠. 비 오는데 괴물이 나타나서 애를 납치할 수지도 몰라?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뭐 우리보다 뭐 도대체 뭘 재밌어 할까에 대해서 세계를 크게 가져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정현이고요. 항상 다채로운 이야기를 써주시는 우성민 작가님을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항상 재치 있고 편안한 진행을 해주시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안락한 이 공간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모노노케 히메가 맞나요? 제목이?
다른 작품들이 결말이 굉장히 세속적인 엔딩과 비슷하고요. 네. 그게 아마 저한테 비슷했던 것 같고 이제 모노노케 힘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주인공이 이 세상의 공존과 여러 존재들이 서로 공존하는데 균형 있게 서로 소통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주인공의 마음이 굉장히 와닿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짐작에는 이 감독님의 작품들이 주인공이 어쨌든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거나 변화합니다. 물론 다시 대체론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숙함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에는 지식의 축적이나 지혜의 깊이, 그 사람이 겪은 인생의 어떤 파고의 내성으로 인한 내공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성숙함의 어떤 특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들이 겪은 사건과 고난과 어떤 재밌었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성숙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미야자키 이제 한강 작가가 수정 소감을 하셔 이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세미나를 해서 선생님들과 또 얘기를 한 줄 한 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가 좋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그 작가가 이렇게 나는 이런 질문을 따라가서 여기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숙하다는 게 도달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질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따라가 보면 뭐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 질문에 답을 갖춰간다기보다 거기까지 가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내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강의였고 그래서 그것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처음에 저에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모든 영화에서 이렇게 모험을 되게 중요하게 막 액션 할극을 하시지만 모험이 끝날 때 돌아보지 말라고 이런 멘트 되게 강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센가치로는 노골적으로 돌아보지 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도 뭐 그 주인공들이 돌아볼 것 같진 않지만 다른 걸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모노노케 힘에도 가끔 만나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막 펼쳐지거나 그게 아니고 그 일은 그 일로 어느 정도는 끝인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야 돼 라는 것만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작품도 마이토가 이렇게 이제 외가리 친구랑 헤어질 때 그 외가리 친구가 내가 너 친구였구나 친구 잘 있어 이제 우리 안 만날 거라고 그래서 성숙하다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뭐가 좀 이제 갇혀가고 아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일을 겪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이런 단어로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은 쌓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마 내년에 더 많은 글도 쓰고 싶고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돌아보면은 뭐 어떤 유명한 작가의 글에 대해서 뭐 한마디 숟가락 얹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모두 다 아는 이야기, 그림동화 이런 걸 써서 또 이름을 날려봐야지, 돈반석에 앉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화 영화 보고 있고 만화 영화 보고 있고 핸드폰 벨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돌에 대한 글도 준비하고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해서 뭐해라는 질문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뭘 할지 모르는 것 속에서 지나간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저한테는 성숙입니다.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러니까 10번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썼던 거 봤던 건데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이거를 써서 누가 뭐 옛날 작품을 떠올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10편의 작품이 다 다른 문제를 조금씩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챕터별로 3번이 이제 비전을 갖는 주인공인데요. 저희는 캐릭터마다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서 질문을 바꾸는 삶이 성숙한 것이라고 감독님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많이 그 감독님의 그런 뭐 작품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순수하고 유치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심각한 질문? 모든 게 유치한 질문은 그 작가님이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조금 제가 본 영화만 쭉 봤는데 감동받아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미래소년 코난을 지금 다시 네. 보고 있는데 라퓨타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보이스 미트 걸스 네네. 근데 그 보이스는 하여튼 걸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해요. 네네. 그 구조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냥 원래 남자는 저래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너무 좀 심한 상황 아닌가 그런 걸 보면서 남자는 저래야 되고 여성은 그냥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행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뒤에 세계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원령구교를 보면서 뭐 지금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무나 숲은 인간 없이 또 잘 살고 아주 충분히 번성할 수 있는데 인간은 나무나 숲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자연 그런 숲을 착취하는 이런 그 모든 문명이 아니면 현대 사회가 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생각에 이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종이를 나무로 만든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인간과 그 자연이 이렇게 공존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떤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이렇게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무도 못 살고 인간도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인간의 폭주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별로 담론이 거의 행동이 안 되고 뭔가 지켜야 된다, 온도를 낮춰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익 때문에 석유도 계속 써야 되고 뭐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모노노케 히메라는 작품에서는 제철 마을이랑 숲이랑 대립구도가 있는데 인간이 철을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잠깐 선생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이 철을 만들려면은 불이 필요하고 불을 만들려면 나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뭘 해를 끼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보면 이분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아시타카가 이게 편을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저쪽이 이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존재와 존재가 애니미즘인데 다 자기 활력을 가지고 하면은 서로 기분 좋아서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먹고 먹히고 있는 거야라는 거를 감독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는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이분법이 저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지결 불가능하고 그 이분법을 고수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인간은 없어져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 시선이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숲과 문명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깨집니다. 확연하게 깨지는 게 포뇨입니다. 포뇨는 자연의 물고기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니 사람이 왜 돼? 인간이고 숲이고 자연이고 다 망쳤는데 그런데 바다에 있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 그러니까 이유의 전부예요. 아니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우시카지 않습니까? 나우시카인데 인간이 한 모든 게 지구를 썩게 만들었어. 얘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나우시카가 모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썩히려고 썩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진행된 부해를 막을 길도 없으면 그 만화 영화의 끝은 나우시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앞으로 사람 좀 고쳐주는 걸로 끝이. 그래서 나우시카가 만화 영화의 끝에 가면 영웅도 모두 아니게 됩니다. 아니, 만화에서는 그리신 만화에서는. 근데 영화는 이 러닝 타임 때문에 확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법이 그러니까 강했는데 점점 안 강해지고 포뇨에 이르면은 이게 바다도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 쓰나미가 일잖아요. 걔들도 획 이러면 확 먹어. 저쪽도 그렇게 착하다 좋다라고 볼 수 없다도 있는데 그 포뇨가 제가 이렇게 아주 저는 그 밥하기의 인류학하고 청소하기의 인류학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은 분야가 청소인데요. 그런데 쓰레기가 주인공까지 올라옵니다. 포뇨는 그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다쳤는데 그 피를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되잖아요. 쓰레기가 큐피트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또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고 라고 생각을 감독님이 하셨으면 문명과 자연의 이분법보다 중간이 매우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고 교란된 문제고 그 다친 와중에도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터서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끊임없는 연쇄 속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기에 좋죠. 중단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옳고 그른 걸 따지기보다 쉽게 편을 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단칼에 정리되는 것이 없죠. 정리되면 좋죠. 그러면 죽지. 아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쓰레기 그리고 포뇨가 기법적으로는 10편 모두와 다르죠. 거기는 제가 그때 타일도 개수를 세가지고 선생님들 기쁘게 드렸는데 세봤어요. 이게 그림이 보통 저 화집을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봐주시면 토토로 아트북에는 도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면이 뭐 5m인데 5살짜리가 뛰면 몇 초를 실제로 해보고 5살짜리는 이렇게 뛰더라를 다 계측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무 크기 뭐 사이즈 다 보는 게 저 도면을 보니까 알 수 있었는데요. 포뇨는 들어가면은 이게 선이 다 뭉개져 있고 실제로 파스텔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크레용으로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레용 자체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뭉쳐지고 이런 걸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포뇨를 보다가 이게 아마도 도면이 아니고 그냥 대충인데 그래서 이거 보다가 그 쇼스케라는 남자 주인공 아이의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 타일의 개수가 달라서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리얼리티 그 다음에 계산 가능성 여긴 여기고 저긴 저기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 기법적으로는 그 그림이 다른 모든 그거 그리시고 난 다음에 또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 실험을 선으로도 할 수가 있고 컬러로도 할 수가 있고 스토리로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제분주다 이런 어떻게 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잠깐 이제 돌아옵니다. 보이는 걸즈고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지브리 작품 스태프들이 이걸 어떻게 더 떠받쳐가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자기 비전을. 그리고 이런 걸 그려보시고 저런 걸 그리고 저 아트북이 제가 이 책을 쓸 때 진짜로 읽고 쓰지 않는 거가
그거를 연습을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을 실험해 본 건데 아트북을 보면서 제가 찾아낸 건데요. 보면 아트북에 영화에 안 온 그림 천지예요. 쓰레기 아니 안 쓸 걸 왜 그래? 그런데 어떤 글이 원큐의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리면서 그 모든 스태프들이 그 세계에 이제 동화되어 갑니다. 그림에서든 세계에서.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머리를 모두의 생각으로 만드는 엄청난 작화의 토론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 색깔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1부터 11편까지 색깔도 그러니까 지브리 블루라고 해서 뭐 몇십 개 나오고 뭐 채도 명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걸 감독님이 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그래서 엄청난 대화의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도 뭉개져 있고 그 다음에 유용한 것 무용한 것도 쓰레기로 뭉개져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자와 수발들 주인과 뭐 지브리 스텝 이렇게 주종 관계도 뭉개져 있는 방식으로 작업도 테마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는 소녀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화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멀쩡했는데 사람을 낳아. 이게 가능해? 요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닌 걸 만들어내. 이런 기호로 여성 기호는 이야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멀쩡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왜 이렇게 할머니가 많이 나올까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동화나 서사는 인류가 하는 이야기는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남자가 좋아진 거죠. 한 200년 상간한데 걔들이 뭐 사회에서 뭘 하나보다 임금 노동자의 아이콘이 남성이 되다 보니까 되게 위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좋아해서 참고로 한 얘기 다 옛날 얘기들이었고 하니까 여성 얘기가 된 건 끌리고 그리고 모든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을 사춘기 때 여기가 주인공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만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소녀들이 뭐 이용을 잘해요. 난장이 집에 가면 뭘 잘 먹고 저희 가면 또 이렇게 뭐 잘 모험을 하고 그렇게 얻어 걸린 애들 중에 소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덕분에 소년이 약간 재밌는데 이렇게 이제 요 구도인데 그래서 뭐 많은 책에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말씀하신 대로 남자 여자 이 러브씬 좋아한다는데 더 들어가면 그 남자가 사람인 경우가 또 별로 없어요. 그 센과 치히로의 학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인.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좋아하는 관계처럼 보이는데 라퓨타의 타지랑 그 시타는 같이 살까? 아니에요. 그 파지가 이렇게 연애 대상으로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있습니다. 그 키키의 남자애가 톰보네요. 톰보랑 키키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톰보가 거의 키키의 비행에 있어서는 경쟁자다시피 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남성 여성 같이 대비되지만 들어가 보면 또 경계를 넣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 캐릭터가 가진 힘을 매우 주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성 캐릭터는 변신성, 다산성 그래서 제일 많이 낳는 거의 그 포녀에 가면은 엄마 천국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뭐 덜 때 마지막 작품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성 캐릭터를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안 해본 것도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덜 풀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남자가 아니다. 하야오 감독님께서는 원래 또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책에도 뭐 네네. 그 지브리 스튜디오 가면 여자 화장실이 N 배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원. 옵션 자체가 모든 동선이 여성 애니메이터들이 편하게.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좋아하시죠. 페미니스트다 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약속된 시간이 벌써 놀라셨죠? 네, 놀라셨죠. 놀라서 그래서 하여튼 질문이 네. 있으시면 하나도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저는 이제 마지막에 왔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책을 읽으실 때에 좋아하시는 시간대랑 좋아하시는 장소랑 그 책을 읽을 때 취하시는 그 자세랑 포즈를 취해주시죠.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집중력으로 들어오시죠? 정말로 놀라운 집중력으로 뭐 하다가 금방 이 책을 책상에 앉아서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저는 오며가면서 기차 박물관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충무로에 뭐 아무 데서나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데서나 그 다음에 읽는 거는 약간 책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책은 대체적으로 도로기구 뭐 이런 무거우면 연구실에서 읽긴 하는데 읽는 것도 아무 데서나 고 그다음에 자세 이게 중요하죠. 자세는 앉았다 누웠다. 근데 매우 이게 꼿한 자세를 유지했는데 요거 쓰면서 진짜 이게 힘이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되게 빨리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소문에 드린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이게 내가 바람을 탄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쓴 게 아니고 막 몰아쳐서 쓰고 써지고 이래가지고 이 리듬을 건넨 거는 작품. 그 다음에 우리 그 세미나에서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맴돌았어요. 그때 그 얘기도 남았고 저것도 남았고 이런 게 돌아가지고 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써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썼습니다. 앉았다 섰다 하면서 쓰고 즐겁고 이거는 아주 집중된 책이고 물론 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야자키 하야 감독님의 다큐를 제가 막 봤어요. 이게 너무 이해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창업문도 없고 계속 감독님을 봤어요. 말씀이 들리나 이게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 다른 것도 이 후기도 북드라망에서 후기를 좀 써보라고 해가지고 북드라마 홈페이지에 이 책을 쓴 후기에 그러니까 읽을 게 없잖아요. 참고문으로 뭐뭐뭐뭐다라고 감독님이 말해주신 바가 없는 텍스트를 가지고 읽어가지고 무슨 말이 들리리라 계속 보고 난 노는 건가 계속 보고 무슨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들으면서 막 이렇게 몰입해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감독님의 다큐를 오지게 보다가 감독님이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불편한 일 아닌가? 저는 등산 바지 입고 앉았다 섰다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휴대용 물건으로 뭐 편한 옷 입었는데 너무 갖추어서 사시는데 다림질은 누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사모님이 하신다. 근데 그 격식이 저기 뭐가 있어. 저렇게 바쁘고 막 그림인데 이게 앞치마 하시잖아요. 튀면 뭔가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자기 작업에 대한 태도와 윤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뒤로 와이셔츠를 조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질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먹느냐를 화제가 사과가 디저트도 있어요. 나는 입가심 그러니까 이게 삶의 스타일을 고집한다기보다 내 작업에 대해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있죠. 그러면 좋고요. 그거를 이제 바뀔 수 있고 뭐 또 다른 스타일로 가져볼 거야가 활기 있는 관계 맺음의 방법으로서의 애니미즈이고 그러면 바꾸더라고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한강 작가도 찾잖아요. 네. 공부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뭐 조금 갖춰.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박물관에 앉더라 그래도 그냥 지나간 자리 좀 깨끗해야 돼. 이런 그 형식이 있는 삶을 미야자키 하야 감독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브리 박물관에 가시면 감독님의 갔다 오셨죠? 우리의 성지입니다.
아 정말 우리 거기 사야 되는데 아직은 시국이라 좀 비행기 타기 좀 바쁘고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 박물관에 가면 그 감독님의 그 약간 근데 그걸 조금씩 바꾸는데요. 보면 엉망진창.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감독님만의 질서, 그 엉망진창을 다른 왕이 셔츠를 입고 이런 건데 자기 삶의 행동 방식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거의 이제 마쳤는데 저희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오소민 선생님이 책의 그 저자 소개에 보면 그 동아 인류학자이자 인문공간 세종 연구원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문공간 세종이라는 그 단체인가요? 독서 모임인가 독서 동아리에서 오늘 뭐 주재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인류학 답사 밴드라고 해서 답사 가고 또 인류학 공부하고 또 그걸 책으로 쓰는 일명 3단 콤보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독서 동아리고요. 그래서 그 통해서 이제 발살롱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 책도 같이 선생님께서 써서 정말 너무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저희 뭐 답사를 3단 공부를 다 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저기 인문공간 세로 저희가 그 단톡에 보내드렸던 거기 홈페이지 통해서 소개 많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단발적으로 저희 이벤트나 뭐 특강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 이메일이나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대로 하는데 저희가 혹시 괜찮으시면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좀 시간 될 때 저희 그 책이 좋으니까 많이 주위에 소개와 저는 저자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위에 많은 소개와 또 좋은 그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